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시험 ITQ 엑셀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 작업은요. A열 너비를 오른쪽 클릭해서 열 너비 1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여기 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1로 써져 있죠? 그 전체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고 문제상에는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 시트를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잡고 당겨서 놔주시고 한 번 더 잡고 놔주세요. 시트 1 더블 클릭 제1 작업, 시트 2 제2 작업, 제3 작업. 다시 1작업으로 넘어와서 이제 타이핑 하겠습니다. 여기 1, 2, 3행은 조금 넓죠? 1, 2, 3행은 좀 적당하게 넓혀주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타이핑 해볼게요. 여기서는 Alt 엔터 쳐주시면 되죠? Alt 엔터. 이렇게 글씨로 바뀌는 경우는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다시 써주시면 문제없게 잘 돼요. 엔터 쳐주시고. 숫자에서는 천 단위 구분 기호 치면서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그냥 쭉 치고 드래그해서 한번 눌러주는 게 편할 거예요. 퍼센트 나오면은 퍼센트는 직접 써주세요. 자, 이제 밑에 줄 써볼 건데 보시면은 3개의 셀이 합쳐져 있죠? 하나, 둘, 3개. 드래그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눌러서 합쳐주신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문제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요건 우리 하고 들어왔죠. 정렬도 거한대 정렬은 한번 해줬는데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숫자는 이 연도는 숫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자, 요런 것들만 숫자예요. 드래그 잡고 요쪽도 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붙으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도 오른쪽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 퍼센트 같은 경우는 소수자리가 한 자리씩만 표현이 됐죠. 근데 지금 중간중간 2자리씩 표현된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릿수 줄임이에요. 눌러서 줄여주시고 이것도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의 너비는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 한번 해볼게요. 도형 사다리꼴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자, 여기 도형 있죠? B열부터 G열 중간쯤까지 그려줄 겁니다. 삽입, 도형, 똑같은 도형을 찾는 거예요. 보시면 사다리꼴 여기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쭉 그려주시고 한 이쯤까지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글씨 써볼까요? 그 다음에 선택해주고 그냥 클릭해주시면 선택이에요. 이제 문제 보면서 바꿔주면 돼요. 사다리꼴은 그렸고 그림자는 어디 있냐면 여기 도형 서식이라는 추가 탭이 보일 거예요. 도형 효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고 글씨는 입력했고요. 글꼴 홈 탭에서 굴림 24 검정 자동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굵게 채우기는 노랑. 여기 페인트 모양 보이시죠?
이거는 표준색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노랑.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겠어요. 여기 가운데 정렬, 요건 세로 가운데, 이거는 가로 가운데, 정가운데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시오. 단 원본 삭제. 이게 이제 결제란인데요. 결제란은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이 작업에서 그냥 합니다. 삭제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2개 셀을 드래그해서 병합해 주시고 결제 이렇게 되면 드래그 잡아서 전체 테두리 한번 넣어주세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사행을 조금 넓혀주면 되겠죠. 시열은 좀 좁혀주고 드래그 잡아서요.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C 그리고 1작업 넘어와서요.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그림이라고 써져 있는 게 그림으로 붙여넣기예요. 눌러서 이렇게 도형처럼 움직이죠. 그리고 J10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삭제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까 만들었던 이 작업에 있는 얘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삭제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번째입니다. B4셀부터 J4셀 그리고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시오. 여기 색칠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드래그 잡아서 추가 선택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색깔은 주황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이면 여기거든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목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원본을 어디를 드래그를 해야 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B5셀부터 여기서부터 B12셀까지 그러면 이 드래그한 부분이 목록화가 되는 겁니다. 확인. 그럼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이렇게 목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CA010 나올 수 있게 첫 번째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셀 서식 25셀부터 25셀 여기네요. 여기까지 셀 서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창이 나왔죠? 여기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지요. 예시를 보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있어야 되고 명이라는 글씨도 붙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자 지정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지표준 뭐 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샵샵샵 0 있죠. 이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큰 따옴표하고 명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확인. G5셀부터 G12셀 G5셀부터 G11셀 여기까지예요. 자, 이 부분은 드래그해서 이름 정의를 하시오. 이름 정의는 여기 G5라고 쓴 여기 이름 상자 이거 있죠. 이걸 이름 상자라고 해요.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서 지우고 국비, 지원, 비율 쓴 다음 엔터만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함수 전까지는 일단 끝났는데 여기 지금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죠? 테두리 넣는 건 드래그를 잡아서 여기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이 순서는 반드시 모든 테두리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분 여기 제목 있는 부분 말고요. 여기 내용만 드래그 잡아서 굵은 테두리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들어가 있죠. 이것도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1 여기 보시면 테두리라고 네 번째 탭에 있습니다. 클릭 해주시면 X 표시 대각선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됐고요. 바로 이어서 함수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순위 랭크 함수입니다. 는 해주시고 랭크 EQ 방식이죠. 순위는 시작연도의 오름차를 구하시오. 시작연도 눌러주시고요. 심표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세요.
쭉 드래그 범위. 이 범위는 고정시켜야 되죠. F4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쉼표 자 오름차로 하라고 써져 있었어요. 오름차로 표현을 해주세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순이 나왔고 여기 굵은 이런 게 나왔네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해줘야겠어요. 순서를 함수 다 푼 다음에 테두리를 마지막에 넣으셔도 방법일 것 같아요. 2번 문제. 관리본의 두 번째 글자가 P이면 미드 함수 이용해야겠죠? 민간단체 F면 재단법인 이건 이제 if 함수입니다. 는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의 함수가 어려우시면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이 미드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하는 글자 P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미드 해주시고 미드는 일단 요 상태니까 B5셀에 대한 이 결과값이 여기 나오는 거죠.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관리번호 누르시고 쉼표 두 번째 글자라고 했어요. 이 B5셀의 두 번째 글자는 A죠. 그러니까 A라는 글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 넘버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쉼표 한 글자 표현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에는. 그러면은 한 글자.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셌어요. 그래서 A라는 글씨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자가 P이면 민간단체. 이제 if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미드 앞에다가 if 써주시고 이 값이 는 P이면 뭐예요? 참값 true. 민간단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재단법인 했으면은 간단한 문제였는데 조건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쉼표 이걸 중첩 if라고 해요. if 한 번 더 써주시고 열고 미드 비교값이 있어야겠죠? 클릭해 주시고 쉼표 1, 1 이렇게 는 이번에 이 값이 뭐예요? 이번엔 F이면 쉼표 재단법인 그 외에는 이제 이게 거짓값이 되겠죠. 여기 펄스 쉼표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현을 하겠다. 가로 한번 닫으시면은 마지막에 만들었던 if의 가로를 닫은 거고요. 여기서 가로를 한 번 더 닫으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if 문을 닫는 겁니다. 엔터. 체육 핸들 해주시고 됐죠? 테두리 다시 넣어줄게요. 모든 테두리 바깥쪽 이렇게. 3번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여기에요. D 에버리지 는 해주시고 D 에버리지 평균인데 데이터베이스 평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문화예술이면 여기 있고 방문 개수 평균이래요. 그럼 이 두 개의 열이 필요한 거죠. 제목부터 드래그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이 범위 중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쉼표. 자, 이제 필드를 잡으라고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평균은 방문 개수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값에 제목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 쉼표.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돼요. 조건은 문화예술인 것만 찾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축제 유형은 문화예술인 거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닫고 엔터. 나왔죠. 4번 문제. 국비지원. 국비지원 비율 곱하기 예산으로 반올림하여 정수를 구하시오. 반올림이면 라운드고 썸프로덕트는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할 수 있는 함수예요. 곱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썸프로덕트 써주시고 국비지원 비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드래그 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쉼표 예산 드래그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계산되냐면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고 이걸 다 더해서 한번 딱 곱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좀 큰 값이 나올 거예요. 퍼센트라서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라고 써져 있어요.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소수자리가 나왔어도 결국에 이게 정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럼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맨 앞에다가 라운드.
자, 이제 끝에다 클릭을 하고요. 쉼표. 이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숫자 봤죠? 그 숫자에서 반올림 정수면 뭐예요? 정수? 0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소수 한 자리까지 구한다. 그럼 1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수는 0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정수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도 첨단이 기호. 5번 문제. 2010년 이후 신설된 축제 개수. 개수면은 카운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2010년 이후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붙었어요. 카운트 if.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2010년이면 연도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쭉 드래그. 이 중에서 쉼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돼요. 큰 따옴표 해주시고 2010년 이후면 이상으로 가면 되죠. 2010년. 2010. 여기에는 2010, 그러니까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자리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010이면 하나, 둘, 셋, 3이라는 글자가 나와야지 정답이겠네요. 그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3 숫자를 우리가 봤어요. 자, 여기서 끝났나요? 문제 보시면 건을 붙이시오.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은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에 건이라는 글자도 붙여달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맨 끝에다가 여기 엔드 연산자 있죠. 연산자 써주시고 글자를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건이라는 글자가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숫자 뒤에 붙을 거예요. 이렇게. 6번 문제 VLOOKUP. VLOOKUP은 항상 나오는 문제죠. H14셀에서 선택한 요거는 이제 찾기 함수인데요. H14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 셀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셀 값을 검색할 값이라고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쉼표. 이제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는 이 우리가 검색할 값이 있는 이 부분의 열부터 드래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관리분에 대한 방문 개수를 구하라고 써져 있었어요. 여기까지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쉼표. 그 다음에 열번호.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는 방문 개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열을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쉼표. 이거는 정확히 일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 관리번호가 일치하는 걸 찾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CA010의 방문 개수는 똑같죠. 126만. 됐고요. 7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쭉쭉 봤을 때 행 전체라는 글씨가 나오면 제목을 제외하고 행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홈 탭의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규칙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하여 이제 조건을 완성해 볼게요. 국비지원 비율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국비지원 비율이면 여기 있죠.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F4 두 번 눌러서 열을 고정해 주세요. 열만 고정해 주세요. 열. 자, 이 값이 40% 이하. 그럼 이하 부동을 써주시고 4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 끝이에요. 글꼴은 파랑 굵게가 표현될 수 있도록 서식에서 파랑 굵게 확인. 그럼 비율이 40% 이하인 것들의 행 전체가 색칠이 됩니다. 행 전체. 그러면 1작업이 끝납니다. 2작업 넘어갈게요. 1작업 시트의 B4 셀부터 H12셀까지 드래그 잡아주시고 복사 컨트롤 C. 제 2작업 넘어갈게요. B2 셀부터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샵샵샵 나온 거 뭐예요?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열을 넓혀주시고 문제. 목표값 찾기 B11셀부터 G11셀까지 병합하고 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H11셀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래요. D썸을 이용해서. D썸.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죠.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그리고 방문 개수. 아까랑 똑같네요. 드래그 잡으시고 쉼표. 방문 개수 합계를 구할 거다. 쉼표. 조건은 축제 유형은 문화예술인 걸 찾겠다.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드라고 써져있어요. 이 부분 테두리. 모든 테두리 넣어주면 됩니다. 굵게 빠지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목표가 찾기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건 준비고요. 이게 목표가 찾기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축제 방문개수 합계, 우리가 구했던 합계 클릭하시고 목표가 찾기는 데이터 탭에 가산 분석이라는 곳에 클릭해보면요. 목표가 찾기라고 숨어 있어요. 눌러서. 자, 처음에 수식셀 잘 잡혔죠? 찾는 값은 뭐예요? 225만. 이걸 찾아야 되죠? 이 값을 찾겠다. 근데 어느 셀을 바꿔요? 드라마 페스티벌의 방문 개수의 값을 바꿀 거예요. 드라마 페스티벌 여기 있죠? 요거의 뭐예요? 방문 개수입니다. 이겁니다. 얘를 누르면 안 돼요. 요건 계산할 수 없는 글자죠. 숫자. 확인. 확인. 그러면 225만 원이 되려면 방문 개수는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야 합계를 구했을 때 이 값이 나온대요. 고급 필터. 관리 번호가 N으로 시작하거나 뭐뭐 하거나 뭐예요? 또는 5어 형태입니다. 예산이 1000 이하인 자료. 조건부터 완성해 볼게요. B14셀부터 여기서부터 관리 번호와 예산. 이거죠? 복사해서요. 직접 쓰셔도 되지만 복사해서 붙이는 게 좀 더 확실하고 오타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조건은 관리 번호는 N으로 시작하다 어떻게 표현해요? N을 쓰시고 N만 쓰면 안 되죠. 시작하다 별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N으로 시작하는 걸 다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산은 1000 이하. 나란히 쓰지 않죠? 요 바로 밑에다가 또는 형태이기 때문에 5억 이하 1000 이렇게 써주시면은 조건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볼게요.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에 여기 필터 옆에 고급이라는 글씨 있죠? 이게 고급 필터예요. 목록 범위는 여기 전체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 이거 추가로 만들었던 얘는 잡으시면 안 돼요. 조건 범위는 방금 만든 조건 드래그 잡고 다른 장소 복사 체크해 주시면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B18셀 클릭하시고요. 확인해 주시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를 다시 보시면 관리번호, 축제명, 방문 개수, 시당 연도 이렇게 4개의 열만 표시되도록 추출해라 써져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열과 이렇게 열은 필요가 없죠. 드래그 잡고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밀기, 확인, 이렇게. 처음부터 제목을 마련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마지막에 그냥 삭제하는 식으로 완성을 하셔도 정답 처리입니다. 3작업이요. 자, 제1작업에서 똑같은 범위 복사, 제3작업 B2셀 붙여넣기 늘려주시고 부분합이에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어떻게 정렬했는지 볼까요? 보시면 전통 역사, 생태자연, 문화예술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죠. 드래그 잡으시고 정렬도 데이터에 있습니다. 정렬 기준은 이러면 축제 유형이 정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름차인지 내림차인지 헷갈리시죠? 일단 오름차 먼저 해보세요. 문화예술? 이거는 아니네요. 그죠? 그럼 다시 그냥 들어가세요. 다시 내림차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통, 생태, 문화 이렇게 순서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축제명의 개수부터 해볼게요. 데이터 끝에 보시면 부분합 있어요. 그룹할 항목은요. 축제 유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방금 정렬한 거가 기준이 돼요. 축제명의 개수죠. 함수는 개수면서 축제명만 체크. 나머지 체크 푸시고 확인. 바로 누르세요. 또 부분합.
이번에는 방문 개수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방문 개수로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적돼서 표현이 돼요. 확인. 여기 좀 늘려줄까요? 됐죠? 그 다음 2번 문제. 개요 윤곽 지우시오. 이게 개요 윤곽이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합했던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분합도 마무리입니다. 그래프 제4작업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프를 만들면서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제1작업 넘어올게요. 차트 범위 잡는 방법은 요 밑에 줄 요 라인들 있죠. 이 글씨들이랑요. 그리고 범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3군데거든요. 그 CA 있었던 게 이제 관리 번호죠. 그리고 예산 이거랑 그리고 방문 개수. 이렇게 3개만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CA, 뭐 CP 그래서 총 6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드래그를 이어서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요. 이어진 건 이어서 쭉 잡고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예산도 있었고 방문 개수도 있었는데 방문 개수가 먼저 있죠. 드래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차트를 그려볼게요.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작업하시오. 삽입 들어가서요. 여기 차트들 있죠. 이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용 이거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은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3번 문제 봅니다. 새 시트로 이동하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새 시트라고 보입니다. 차트 이동은요. 여기 차트 디자인 탭에 여기 끝에도 있어요.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 여기서 이제 제4작업이 생성이 됩니다. 확인. 4작업은 끝으로 가야겠죠? 옮겨주시고 4번 문제입니다. 차트 디자인도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디자인 탭 계속 보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빠른 레이아웃에서 이제 3번 눌러주시고 스타일은 1이에요. 이 차트 스타일 종류 중에 이 첫 번째 있는 1 눌러주시고 정확하게 눌러주세요. 그다음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이라고 마우스 대시면 보이시죠? 확실하게 보시려면 여기 서식 탭을 보시면 차트 영역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굴림 11포인트 홈 탭 넘어와서 굴림 11포인트 채우기는 서식으로 갑니다. 도형 채우기에 질감이 있어요. 여기서 파랑 박엽지 클릭. 그 다음 그림이죠. 여기 차트 영역에 이번에 그림 영역으로 바꾸시고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도형 채우기가 흰색 배경 1이라는 글씨예요. 됐죠? 이제 6번 문제 차트 제목은 이제 문제 보시고 쓰시면 돼요. 문화예술. 자, 이렇게 됐으면 선택 다시 해주시고요. 굴림. 그 다음에 20포인트의 굵게죠. 채우기도 서식에서 흰색 넣어주시고 윤곽선은 이 검정색 테두리 넣어주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방문객수 계열의 차트 종류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차트 종류 바꾸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끝에 누르시고 요거는 혼합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뭐를 바꾸라고 했어요? 방문 개수의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여기 방문 개수 있죠. 요거를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걸로 바꾸시고 그럼 예산은 다시 묶은 세로 막 대응을 해야겠죠. 그다음 이거를 이제 보조축하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했던 걸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할 표식
표식은 요 동그라미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표식이에요. 이거를 마름모로 바꾸면서 크기 10 그리고 레이블 값까지 표시를 해달래요. 레이블 값은 여기 330 글씨 요거 이제 값이라 그래요.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꺾은 선.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눌렀을 때 오른쪽에 창이 뜹니다. 이 중에 여기 채우기 버튼 누르시면 선 바로 옆에 표식이라고 있어요. 눌러서요. 표식 옵션을 여기 기본 제곱 체크해서 마름모 그리고 10포인트 엔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레이블 값 요 끝에 거 얘만 클릭을 한번 딱 눌러주시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레이블 이게 값이에요. 레이블 값이라고 써져 있었죠? 문제에. 값은 위쪽에 표현되면 되나요? 근데 이게 값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눈금선의 값이 아니에요. 이 막대의 값입니다. 이 막대의 이 끝에 거 하나만 클릭.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요소 추가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해주면 똑같죠. 됐고요. 눈금선은 여기 실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점점 여기 지금 눈금선이 선택된 상태고요. 오른쪽에 선으로 바뀌면서 우리 종류 고를 수 있어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이거예요. 다음 축은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숫자가 1800이 끝이고 그리고 요거 빼기가 0이거든요. 빼기 그대로 잘 들어갔고 그다음 여기도 0명 그 다음 20만 명인데 얘는 30만 명 여기를 바꿔줘야겠다. 그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축서식이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 축서식 하시면 이 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 모양 있습니다. 눌러서 축 옵션 최소값은 0 그대로 놓고요. 최대값은 150만 엔터. 그 다음에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얼만큼씩 차이 났는지 30만 명이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들어갑니다. 이게 값이 너무 커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7번까지 됐고요. 8번 문제 범내명을 변경하고 범내명 보시면 여기 지금 엔터 들어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1작업 타이핑할 때 Alt 엔터 쳐서 엔터를 쳤잖아요. 셀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범내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많이 연습해보세요. 자, 창이 나오면서 1작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글씨는 예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클릭을 하시고요. 편집 들어갑니다. 계열 이름이 이 제1작업에 H4가 참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우시고요. 직접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대로 참조하면 엔터 친 상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꿨으면 확인, 다시 확인. 바뀌었습니다. 9번 문제 도형은 이거 최소 예산 요 도형이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라. 삽입해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글씨 쓰고요. 글꼴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도형 스타일만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걸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도 상관없는데 홈에서 가운데 정렬 2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글꼴은 따로 없었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상태에 맞게 이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요거 보면은 얘가 좀 얇은 뒤에는 좀 굵은 것 같죠?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막대 클릭해서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 오른쪽 창이 나온다고 했죠? 이 간격 너비를 조금 이렇게 좁혀주시면은 얘가 좀 뚱뚱해져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뚱뚱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일, 저장, EPC. 위치는 문서 ITQ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쓰시고 빼기 본인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저장하는 작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장을 하시고 10분마다 저장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장 한 번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처음에 저장하고 중간중간 저장을 수시로 하는 걸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